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아시안컵 4강 경기 보신 이후에 정말 힘드셨죠?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왜 재택근무만 하냐고 이유를 물었더니 아시안컵 우승으로 결과로 보여주면 되잖아 라고 말했던 독일의 어떤 아저씨는 전술이 없었고, 아시안컵 4강까지 1승 3무를 기록하면서 정말 간신히 선수들 체력 갈아버리면서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로봇이 아니다 보니 계속 선발로 나오면서 체력이 갈렸던 손흥민, 이강인 등등 선수들은 체력이 풀로 충전되어 있을 때에 생산감이 없었고, 결국 FIFA 랭킹 87위 요르단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면서 아시안컵 우승을 노렸던 한국 대표팀은 4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승이라는 결과로 보여주겠다던 클린스만 감독은 팀을 떠나지 않았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까지 해먹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황입니다. 와, 이런 독일 아저씨 냅두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도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가운데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이강인 선수들은 모두 클럽에 복귀하였고 이제 스트레스 덜 받으면서 클럽 축구만 즐기시면 되는 상황인데요. 어제 제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번 브라이튼과 기자회견 주요 내용 빠르게 전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엔젤 감독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흥미로운 많은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최근에 프리미어 리그는 23-24 시즌 리그에서 가장 빠른 선수들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는 반더벤으로 시속 37.38km, 2위는 카일 워커로 37.31km, 4위는 토트넘과 연결된 울버햄튼의 네트로 시속 36.86km였습니다. 상대팀의 빠른 공격수 둘을 모두 따라잡았던 반더벤이었는데 리그에서 가장 빠르다 보니 다 따라잡았던 것이 밝혀졌는데요. 기자는 반더벤이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선수라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런 반더벤의 기록에 놀라셨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 엔젤 감독은 분명히 물리적 관점에서 반더벤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반더벤의 속도와 회복 능력은 엘리트 수준이라는 증거는 이미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축구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반더벤은 빠른 속도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더벤을 올바른 방법으로 기용해야 합니다. 저는 반더벤이 프리미어 리그에 잘 적응했는데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매주 최고의 공격수들과 맞붙었고 부상을 당했지만 첫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 뛰는 선수치고는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반더벤이 토트넘으로 오기 전에 분데스리가에서 1년만 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더벤이 프리미어 리그 수준에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는 방식에 정말 기뻤습니다. 라면서 반더벤은 빠르기는 하지만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극찬한 엔젤 감독이었고, 감독님은 수비수 출신인데 당신이 볼 때 반더벤은 우사인 볼트급으로 빠른가요? 라는 질문에는 제가 현재 뚱뚱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지만 저는 빠른 수비수였습니다. 빠른 것이 저의 장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진짜 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랐다고 밝힌 엔젤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이적 시장에서 바르셀로나와 경쟁해서 승리하면서 데리고 온 잘생긴 스웨덴의 베리발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가 도착해서 리그에 적응하는 데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는 베리발이 아직 스웨덴에 있는 것을 고려하면 조금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토트넘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베리발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를 영입하게 되어서 정말 기쁜데요. 제가 보기에는 베리발은 정말 재능 있는 젊은 선수입니다. 그는 이제 막 프로축구 선수로서 경력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베리발이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라고 말한 엔젤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손흥민 선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손흥민은 아시안컵 탈락으로 망연자실하게 돌아왔지만 이미 경기에 기용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보여주었는데 손흥민은 본보기를 보여주었나요? 라는 질문에 엔젤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많은 시간 경기를 뛴 손흥민이 벌써 출전 준비가 된 것을 봐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소니는 한국의 탈락으로 매우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꽤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했고 8강에서 호주를 통과한 후에 4강까지 오르면서 우승에 가깝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소니가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가 보여준 헌신에 대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것인데요. 소니는 복귀해서 선수단의 선수들 사이에 들어가려고 열망했습니다. 그런 소니였고 그가 바로 훈련을 받아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손흥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아시안컵에서 독일 아저씨 때문에 엄청난 혹사를 당한 손흥민이지만 토트넘에 복귀해서 바로 뛰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원래 손흥민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면서 손흥민의 인성과 프로 선수로서 모습을 극찬한 보스테코글루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샬리송의 폼이 상당히 좋았는데 손흥민과 시샬리송의 무시무시한 파트너십을 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맞습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파트너십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니가 떠날 때까지 그의 골과 도움 그리고 경기 면에서 소니만한 공격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니의 부재에서 히샬리송의 활약이 필요했습니다. 히샬리송은 최전방 공격수로서 골을 넣는 책임을 맡았고 그는 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임무에 대한 수행률과 그는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히샬리송은 현재 폼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소니의 복귀는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베르너가 점점 잘하고 있지만 우리는 브레넌 존슨과 클루세스키가 있는데요. 경기를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경기를 바꿀 수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최전방 3명의 공격수에 강력한 옵션이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들을 배치하는 것이 이번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4골이나 넣어주면서 활약하고 있는 히샬리송과 손흥민의 무시무시한 파트너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손흥민, 히샬리송 선발에다가 베르너, 브레넌 존슨, 클루세스키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는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힌 보스테코글루 감독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항상 손흥민, 케인, 클루세스키 3명이 나오면 그 밖에 서브 자원이 없었던 토트넘과 비교하면 현재 토트넘의 공격적 스쿼드는 정말 무시무시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댄 킬패트릭 기자는 손흥민은 베르너와 함께 뛴 적이 없고 메디슨은 로셀소와 함께 뛴 적이 없다. 엔제 감독은 비스마와 벤탄쿠르를 함께 사용한 적이 없다. 메디슨은 11월 이후 사르, 비스마, 손흥민과 함께 경기하지 않았다. 토트넘은 새로운 단계를 시작했다 하면서 선수들의 복귀로 더 강력해진 토트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토트넘 현지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약간의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선수들이 복귀하면 다시 상승 기류를 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선수들 중 절반은 몇 달간 부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반더벤은 복귀 후에 잘하고 있지만 벤탄쿠르와 메디슨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브라이튼 경기가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드디어 우리 토트넘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엔제볼의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될 것입니다. 괜찮은 공격수로 채워진 풀 스쿼드입니다. 토트넘은 90분 내내 미드필더를 장악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미들에는 비수마, 벤탄쿠르, 메디슨, 사르, 로셀소, 호이비에르가 있고 윙에는 손흥민, 셉세비, 베르너 존슨, 솔로몬, 브라이언실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베르너 떠 먹여주는 패스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면서 기대감을 보여주는 토트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독일 아저씨 밑에서 1분도 못 쉬면서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오늘 손흥민의 풀타임 출전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선발로 나와서 멀티골 넣고 후반 빠른 교체되며 체력 안배까지 완벽한 경기 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제자리에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